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편함에 화가 나 있는 남자, 앵그리 박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앵그리 박의 불편함, 앵그리 박스 인컨비니언스 줄여서 API 방송에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실용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드는 홈페이지고요. 그 안에 지금 API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생각하는 불편함, 제품, 서비스, 규칙, 고정관념 중에서 네 번째 고정관념에 해당되는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지 좀 찾아보니까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오늘은 좀 큰 주제인데, 잘 보이시나요? 성평등이라는, 성차별, 성평등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워낙 커다란 주제고 논쟁거리도 많고 해야 될 얘기도 많고 또 잘못 얘기하면 욕을 엄청 저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큰 제도만 가지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뭘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이제 정부의 정책, 제도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성별을 이렇게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성별이 70%가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100명 중에 90명이 남자다. 그럼 여자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추가로 인원을 여성을 채용을 해서 그 비율을 적어도 30%까지는 맞추자. 이게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을 한 게 정확히 몇 년도였더라? 예. 2000 죄송합니다. 연도는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죄송해요.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게 올해 끝납니다. 2022년 12월 말일자로 그게 끝나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에도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체력 검정 기준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을 뽑는 데 있어서 체력 검정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기준, 여자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소방공무원 말 그대로 이제 위험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화재 진압을 위해서 뭐 산소통도 메고 여러 가지 장비도 들고 그 상황에서 불을 끄다가 또 이렇게 다친 사람이나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또 짊어지고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기준을 자체를 여자를 더 채용하기 위해서 낮춰버린다 그러면 실제로 그 채용된 여성이 현장에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투입했다가 실제로 목숨 위험한 사람을 구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본인 자신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중등교원 임용 경쟁 시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양성평등 채용제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여자 선생님들이 훨씬 많죠. 이거는 뭐 2006년 헌재 판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다. 저는 그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한 문제고 해결돼야 될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성평등 지금 얘기하는 건 잠깐 주제를 벗어나 보면 여기서 처음에 성평등이라고 쓰고 또 양성평등이란 말을 썼잖아요. 여기서 양성평등이면 남녀의 평등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더 큰 개념은 성평등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이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성들도 되게 많은데 뭐 트랜스젠더 분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다루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고 여기서는 그래서 양성평등, 남자, 여자의 차별 부분만을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많이 차별되어 온 게 현실적으로 사실이고 뭐 유리천장이라는 말도 쓰고 뭐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건 맞죠.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접근 방식이 좀 달랐다는 거죠. 뭐냐면 만약에 공무원 시험에서 특정 성이 많이 채용이 된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형식이 특정 성에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이니까 비율이 너무 차이 나니까 더 늘려줘야 된다. 이거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하기 편하게 만든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 실제로 그 시험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바꿔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맞춰버리면 그 자체가 남녀 평등, 뭐 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똑같이 이렇게 되고 분명히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건 맞는데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로 인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당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시험을 못 봤는데 단순히 이 성별이란 이유만으로 혜택을 본다. 그러면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겠죠. 나는 공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소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부를 덜하고 시험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다. 그럼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똑같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도입되게 된 처음 배경이 군 가산점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뭐 어떠한 시험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점수를 더 높게 준다, 가산점을 따로 준다 이런 제도가 잠깐 있었는데 이게 2001년도에 폐지가 되거든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뭐 이런 게 나온 거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또 다른 얘기로는 2021년 작년이죠. 작년 5월에 청와대 게시판에 그런 게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여성도 징병을 해야 된다. 왜 남자들만 군대 가냐? 전 이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차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핵심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봐요. 다른 거는 다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단순히 특정 성별이라고 해서
어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든가 차별한다든가 이런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가지 않게 한다? 그거를 뽑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여성도 징집을 합니다만 예외를 많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임신 출산을 했다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뭐 몸이 아프다던가 또 종교적인 이유로 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징병 제도를 택하고 있다면 모병제가 아니잖아요. 징병제를 택하고 있다면 그 징병 당시부터 여자는 아예 배제를 하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여자들이 이제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여자를 차별을 하냐? 나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 지고 싶다. 그게 맞는 거. 이 얘기하면 또 욕 많이 얻어먹겠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동안 했던 뭐 양성평등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근원적인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채용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게 시험 제도 자체가 혹은 시험 유형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여성이 적으니까 혹은 남성이 적으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접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중등교원 임원 경쟁 시험에서 실제로 여성분들의 합격률이 높아서 그거 자체가 이제 교사라든지 학부형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볼 때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데 여선생님들한테만 배운다. 뭔가 잘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보진 않아서. 근데 그게 좋기만은 할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남자 여자는 반반인데 선생님은 다 여자다?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인위적으로 비율을 맞춰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시험을 봤을 때 여자분들만 많이 합격을 한다 그러면 그 시험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유리한 유형으로 어떠한 형태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 그러면 그 시험 출제가 남녀 차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여권 운동가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성평등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화장실도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논의까지 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성이 들어갈 화장실이 없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지금 양성평등 논의가 있다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제3의 성을 얘기하는 수준에 가기에는 아직도 못 미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어찌됐든 간에 현행 이제 올해까지 이게 없어지면서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결과지향적이고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뭔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사고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마지막에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지금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제품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규칙이 됐던 고정관념이 됐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불편함을 혼자만 그냥 갖고 계신다면 그 불편함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표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그것이 공감을 얻는다면 그 불편함은 해소가 될 거고, 그 해소된 만큼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던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